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종목들 지금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핵심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에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다들 잘 나가고 있는데 카카오 주르륵 흐르고 있고 네이버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테크주 전반적으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라는 부분과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도 저 나름대로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은 자, 일단 최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되게 긍정적이었죠. CPI도 그렇고 PP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덜 나와서 물가의 둔화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대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이게 증시에까지 반영이 되면은 이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갑자기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게 핵심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 지금 관세부터 해가지고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를 초창기부터 빵 하고 때리면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연스럽게 폭등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안정세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주택 쪽이거든요. 월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진행됐죠? 로스앤젤레스, LA 화재가 엄청나게 크게 났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월세 쪽 관련해서 꿈틀거리고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계란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주류 인플레인자 이에 대한 영향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찍고 떨어지긴 했지만 한때 80달러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죠. 그러면은 야, 이런 게 계속 비싸다면은 안정됐던 것도 한 번은 튕겨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이게 증시에 좀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오늘 네카우 쪽에 하락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을 보면은 원래 올해 3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대략 5대 5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었다? 7대 3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에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요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증시에 악영향으로 미치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음봉은 이러한 부분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시선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얘기하시겠죠. 그럼 이게 계속 안 좋을 것이냐? 저는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간 쉬어가는 흐름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케이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상반기에 한 번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반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했을 때 확률을 보면 6월까지 금리 인하 확률 몇 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합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 100에서 빼면은 대략 한 66.1%가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네. 요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시간은 조금 늦을지언정 이때까지 딱 되었을 때 금리 인하 되면 그때 한번 증시가 꿈틀거리는 모습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한 번 더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 속도까지 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유동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나 테크주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타이밍 맞춰서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 내수 경기가
전 세계 유동성에 굉장히 많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찍히는 숫자 때문에라도 또 한번 올라갈 환경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건 이렇게 이용을 해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카카오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컴백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얘는 조금 더 좀 넉넉하게 봐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이다? 매수의 압도적인 잔량 자체가 막힌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부담 없이 홀딩하기 괜찮은 구간이다 정도로 이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 털리고 큰 손이 주어간다? 앞만 보더라도 이는 힘을 모아간다는 구체적인 증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다면 네이버는 박스권 상단까지 어느 순간 훅 하고 올라가는 요거 시도하는 거 노려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수급이 좋다는 가정 하에 21선 돌파하면 그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보되 모든 걸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도 결국 다 돌파하니까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또 한번 매물대 아래 여기까지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 카카오 전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할 텐데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이걸 소화하기 힘들다라는 건 감안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가격이 좀 더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매력적인 걸 골라라라고 한다면 전 네이버 쪽에 좀 손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짓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내용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들이 약간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확률에도 이 3월까지의 확률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좀 약세의 모습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6월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 이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식의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위주, 기관 위주 쭉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가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수급 괜찮으면 네이버는 그냥 부담 없이 현재 횡보하는 거 보시면 되고 카카오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컴백하게 된다면 바닥 잡히는 것과 동시에 금방 반등할 수 있다 정도로 이건 2번이랑 엮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쭉 하고 올라가는 거 남아있는 구간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아래까지 쭉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보면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 쪽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영향 드렸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